ITQ 아래 한글 2020 버전과 2016 네오 버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유형은 B형이고 시험 시간 60분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글 프로그램 실행한 후에 바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파일의 저장 위치와 파일 이름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죠. 파일 이름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파일의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지정되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의 공통 부분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색상, 빨강, 파랑, 노랑, RGB 값 항상 확인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ITQ 한글 시험 버전인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색상표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테마 색상표,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빨강, 파랑, 노랑의 RGB 값이 동일한 색상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글 2020 버전에서는 색상표 아래에 오피스 테마를 선택하지 않아도 표준 색상으로 빨강, 노랑, 파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강의에서는 색상표의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도형의 색상을 하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글 2020과 한글 2016 네오 버전 모두 오피스 테마로 변경했을 경우에 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2016 네오 버전에선 다른 색을 누른 후에 팔레트에서 하향이라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한글 2020 버전에서는 바로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2020 버전은 테마색 이 화면에서 색상표를 바꾸기 전에 기본에서 하향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면 제일 아래에 최근에 사용한 색상으로 하향이 나와 있으니까 테마 색상표 오피스 상태에서도 팔레트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버전 두 가지 모두에서 테마 색상표를 오피스로 변경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보면은 색상의 이름이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RGB 값이 255, 215, 0으로 되어 있어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노랑과 다른 색상이죠. 하지만 색상 이름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중에 노랑은 기본 테마에 있는 노랑인 RGB 값 255, 215, 0 이 색상으로 지정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 동영상 강의에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빨강, 노랑, 파랑은 RGB 값이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택하도록 오피스 테마 색상표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여백 그리고 페이지 구분 1, 2, 3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F7키를 눌러서 용지 여백 편집부터 할게요. 종류는 A4 용지, 용지 방향 세로, 제본은 0mm 상태에서 왼쪽은 11, 오른쪽도 11로 지정하고요. 세로로 지정되어 있는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는 화면 보기를 머릿말과 쪽번호도 한 번에 여기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기에서 쪽 윤곽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글자들 크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폭 맞춤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로 바꿔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구분을 할게요. 1페이지에선 1점, 엔터 서너 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2점, 엔터 서너 번 눌러주세요. 이제 페이지 나누기 위해서 쭉 메뉴 가서 구역 나누기 클릭 한번 하세요. 이 페이지로 이동했죠? 그러면 3점,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고요. 다시 4점, 엔터키 서너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하세요.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평가로 한 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페이지 기능평가 문제 2의 4번 문제를 보면은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하이퍼링크는 3페이지의 제목 앞에 책갈피 여기에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먼저 제목부터 입력을 해 놓고요. 커서는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입력 메뉴로 가서 책갈피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 3페이지 제목에 지정되어 있죠. 가족이라고 입력해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1페이지로 이동할게요. 기능평가 1번, 1번과 2번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번호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조건과 출력 형태가 나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내용들은 모두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써 있는 두 개의 문장이 있죠. 먼저 영문 대소문자 구분해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줄 끝에서 엔터키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터키 눌러서 문단 한번 나누고요.
다시 한번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두 줄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4개 줄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한 다음에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상자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더하기 표시 이걸 클릭하세요. 스타일 이름 조건에 지정되어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은 따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조건 2, 3번 보면은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같이 지정을 해야 되죠? 글자를 지정하면 문단 모양 설정을 못해요. 스타일 종류는 그래서 문단으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문단 모양 클릭하세요. 첫 줄 들여쓰기 지정되어 있죠? 1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문단의 아래 간격, 여기도 10포인트로 변경한 후에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꼴 지정이 먼저 나오는데요. 먼저 크기부터 확인할게요. 크기 10포인트, 장평 105%, 자간 마이너스 5%로 변경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기, 장평, 자간은 언어 설정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정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언어에 따른 글꼴을 바꿀 건데요. 언어 대표를 한글로 변경, 그리고 글꼴 이름을 궁서로 입력해서 마우스로 궁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 다시 글꼴 이름 도둠으로 입력해서 도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고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나타나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된 이 2개 문단이 패밀리로 이렇게 스타일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조건이 있고 출력 형태 있는데요. 표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에 표 있죠? 위에 표 아이콘 클릭하세요. 줄과 칸 개수 세어보면 줄 개수는 5, 칸 개수는 6이죠. 시험에는 이렇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크기 지정,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뒤에 3페이지에서도 표를 만들 텐데요. 크기 지정과 기타는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를 만들어 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위에 서식에서 글꼴 보면 한 컴 글꼴이 이렇게 선택되게 되어 있어요. 궁서, 도둠, 굴림 이런 거는 한 컴에 설치된 글꼴이 아닌 윈도우에 설치한 글꼴이죠. 그래서 모든 글꼴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글꼴 선택한 다음에 글꼴 이름 굴림이라고 입력해 엔터키 누르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표 안의 내용들 정렬이 먼저 2번에 문자는 가운데 숫자 오른쪽 되어 있는데요. 그냥 모두 가운데 정렬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의 셀 너비는 조절할 필요 없는데요. 표의 높이 이 상태로 해도 되는데 이따가 이중실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한 번, 2번 정도만 키워 놓을게요. 표 아래 공간에 차트를 만들어도 공간이 1페이지에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ESC 눌러서 블록 해제하고 표 안의 내용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끝났다면 이제 정렬을 바꾸기 위해서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 블록 설정, 평균 아래 비어있는 4개 셀 같이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조건의 3번 면색 노랑 지정하기 위해서 문제지에서 회색으로 보여지는 그 셀들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어서 색상은 지시가 따로 없다면 알 수 없죠. 이 셀을 블록 설정해서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채우기를 색으로 선택, 면색 열어주는데요. 테마 색상은 되도록이면 오피스로 변경해 작업하는 게 편하고요. 이번 문제는 노랑을 지정하는 거니까 이걸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계산식 평균 구해야 되죠. 계산할 셀, 계산식이 나타날 셀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에서 평균 선택을 해주세요. 소수점 2자리까지 나타나니까 여기는 따로 수정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캡션을 구해야 되는데요. 2020 버전에서는 위에 메뉴가 표 디자인, 표 레이아웃이 있어요. 표 레이아웃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캡션 있죠? 위를 눌러주면 되고요. 2016 네오 버전은 위에 메뉴가 표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가1 써 있는데요. 이거 목록 열어서 위를 선택해서 이 안에 캡션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2020 버전에서 설명할게요. 표 레이아웃에 캡션 열어서 위 한 다음에 캡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해 주세요. 조건 1번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도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 주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출력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5번에 지시된 것처럼 선 모양 지정할 건데요. 표 안의 모든 셀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중 실선을 전체 바깥쪽, 그리고 위에, 그리고 첫 칸의 오른쪽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 지정할 거예요. 알파벳 L키를 눌러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항상 체크 해제하고 작업한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바깥쪽 선택에서 설정 누르고요. 다시 한번 블록 설정을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하고 알파벳 L키 누르고요. 다시 종류를 이중실선, 아래쪽 테두리 선택에서 설정, 다시 첫 번째 칸만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르고 종류를 이중실선, 그리고 오른쪽 테두리 선택해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평균 아랫셀 비어있는 것 이거 클릭하고 알파벳 L키 다시 누르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대각선 되도록 이렇게 X 표시 나오게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차트 만들 건데요. 차트는 한글 2020과 2016 버전이 만드는 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2020 버전 먼저 설명하고요. 그 뒤에 한글 2016 버전의 차트 만들기 설명할게요. 그러면 먼저 차트 조건의 1번에 보면은 차트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표에서 노란색 지정한 이 셀 블록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에 가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세로막 대형에서 클릭해 선택하세요.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고요. 그러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개체 속성 들어가서 바로 글자처럼 취급 체크,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표 아래로 차트가 자동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와 비슷한 너비로 맞춰 놓으세요. 차트의 높이 더 키워도 상관없어요. 아래 1페이지의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2번까지 설정했으니까요. 3번 제목 설정하도록 할게요. 차트의 제목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글꼴에 대한 설정도 있죠. 모두 한글로 되어 있지만 그냥 한글, 영어 같이 바꾸도록 할게요. 글꼴 바꿀 때 글꼴 이름 여기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요. 도둠 입력하면 글꼴 나타나죠. 마우스로 도둠을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해 선택하지 않으면 제대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어 글꼴 동일하게 도둠, 마우스로 선택, 속성에서는 진하게 속성 선택, 크기는 12포인트로 줄여주고요.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테두리 지정해야 되죠.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속성 누르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났죠? 처음에 그리기 속성에 채우기는 밝은색, 선은 어두운 색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바로 옆에 효과에선 그림자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글꼴은 동일하게 도둠인데요. 보통의 10포인트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2020 버전에서는 차트의 글꼴이 보통 10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꼴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세로축, 이 축 이름표 왼쪽에 단위 1000원이라고 축 제목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현재 없으니까 만들게요.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가면 차트 구성추가 있죠. 클릭한 다음에 축 제목에 가서 기본 세로 클릭을 하세요. 축 제목 나타나면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제목 편집 들어가서 글자 내용에 단위 1000원 이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언어별 설정에서 한글 글꼴, 영문 글꼴 모두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 아래는 바꿀 필요 없다고 그랬죠? 바로 설정 누르세요. 글자가 여전히 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크기 및 속성 누르면 글상자 있죠? 열고 글자 방향을 가로로 변경하면 됩니다. 세로축, 이 축 이름표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글꼴 도둠으로 2개 변경하고 설정 누르고요. 아래 글자 역시 가로축에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글꼴 모두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범례 글자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여기도 도둠으로 변경을 2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여기는 테두리가 나타나야 되겠죠. 제목에 지정한 것처럼 개체 속성에 그리기 속성에 선의 어두운 색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선 필요 없죠? 클릭해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선의 눈금 단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출력 형태하고 다르더라도 그 부분은 감점 대상 아니니까요. 무시하면 됩니다. 이제 차트는 완료했죠. 그러면 이걸 닫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3페이지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글 2016 버전 차트 만들기 설명하도록 할게요. 2020 사용자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문제 해설을 봐주세요. 그러면 2016 네오 버전에서 역시 동일하게 처음엔 표에 노란색 지정되어 있는 이 셀 블록 설정,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차트에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에서 글자처럼 취급 체크, 그리고 설정 누르면 차트가 표 아래로 이동하죠. 차트의 너비를 표와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차트 오른쪽 하얀색 부분 이 안에 더블 클릭해 주세요. 차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마법사 들어가세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여기 이름 나타나죠? 바로 다음 누르고요. 여기선 현재 열 상태에선 아래쪽에는 직장, 지역 혼합 이게 나오죠? 행으로 바꾸면 범례와 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 보고 저희는 이번엔 열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바로 다음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 먼저 입력하세요. 그리고 X와 Y축 중에 세로가 Y축이죠? 그래서 여기 Y값 축에 단위 1000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목 만들어졌는데요. 제목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우선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그림자는 체크해주고요. 위치는 지정된 2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목록 열거나 다시 한번 클릭해 닫아도 됩니다. 글꼴 이름을 도둠이라고 입력, 그리고 속성은 진하게 속성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림자 모양이 출력 형태하고 달라도 그거는 버전 차이니까요. 제대로 지정했다면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제 왼쪽에 단위 1000원 나왔는데 이게 너무 세로로 되어 있죠. 글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주세요. 쭉 제목 모양 대화 상자 나타났는데요. 먼저 글자 탭에서 글자 방향 가로로 이걸 선택하고요. 글꼴 이름을 다시 한번 도둠이라고 입력, 그리고 속성은 보통 모양, 크기 10포인트로 키워서 설정 눌러주세요. 바로 옆에 축 이름, 이것도 더블 클릭해주세요. 클릭했을 때 차트 속성 나오면 잘못된 거니까요. 이 숫자를 정확히 더블 클릭해주면 축 이름표 모양 나타나죠. 여기는 바로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 보통 모양 10포인트,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가로축도 잘못 선택하면 글자를 정확히 마우스로 클릭해도 이렇게 크게 선택돼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글자의 조금 위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생하지 말고요. 위에 메뉴에 축 있죠? 축 이름표에 가로 항목 축 선택, 그러면 가로축이 이렇게 이름표가 변경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 글자 탭, 여기선 도둠으로 변경, 보통의 10포인트 설정, 범례도 글자를 더블 클릭해주고요. 배경 탭에서 선 모양 출력처럼 한 줄로 보이게 변경, 그리고 바로 글자 탭 가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 보통 모양 10포인트,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역시 가로축과 세로축에 눈금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이거는 버전 차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만약에 0에서 140까지 안 보이거나 이 단위가 다르게 보이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세로축, 이 선을 마우스로 정확히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비례 탭 가면 자동으로 꾸밈 이게 되어 있죠. 여기서 최대값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최소값도 변경 필요하다면 여기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큰 눈금선이 7로 되어 있는데요. 0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설정을 누르면 크기 바뀌어도 이 단위는 절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력 형태 보고 변경이 필요하다 싶을 때만 그건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보통은 자동으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의 데이터 끝이 났는데요. 이 상태로 그냥 바로 3번으로 넘어가면 위에 도구들 사용할 수 없게 나타나요. 그래서 차트 안에 있을 때는 바깥쪽 표나 차트 바깥쪽 클릭 한번 해주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3번 아래 빈줄에 커서 놓고 작업할 건데요. 한글 2020 버전에서 같이 동시에 작업하도록 할게요. 수식은 입력에서 수식 위에 있는 이 아이콘 클릭하면 되는데요. 2020 버전에선 수식 편집기 이게 루트 X로 되어 있고요. 2016 네오 버전에서는 입력해 보면은 수식은 동일한데 위에 FX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2020 버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3번은 1번, 2번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번호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괄호 1번 입력을 하고 한 칸 띄워주세요. 이 앞에는 위에 번호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커서 놓고요. 수식 편집기 열어주세요. 이제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대문자 Y 이퀄, 그 다음에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근호를 선택, 이 안에 분수 선택, 분자에는 소문자 G, 대문자 L, 그리고 아래 분모 클릭해서 2 입력하고요. 파이는 여기 없죠. 그래서 파이 문자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두 번 눌러야지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요.
다시 이꼴 한 다음에 분수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분자에는 G, 대문자 T, 그리고 아래 분모 클릭해서 숫자 2, 다시 한번 파이 문자 선택. 그러면 1번에 대한 내용 모두 끝이 났으니까요. 이제 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1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몇 칸 띄워서 다시 한번 번호 2라고 입력 한 칸 띄우고 다시 한번 수식 편집기 실행하세요. 이번엔 처음부터 분수죠. 선택을 해주고요. 소문자 A 그리고 위첨자죠. 한글 2016 버전은 위첨자, 아래첨자 이거 두 개 바로 나타나는데요. 2020 버전은 들어가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위첨자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선택, 숫자 4 입력, 아래 분모 선택해서 대문자 T, 그리고 다시 한번 위첨자를 선택, 숫자 2 입력,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또 한 번 눌러야지 분수에서 빠져나오고요. 마이너스 1 이꼴까지 입력, 다시 한번 분수 선택, 분자의 대문자 G, 그리고 분모 클릭해서 4, 그리고 파이 문자 선택, 다시 한번 위점자 선택해 숫자 2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 번, 두 번, 다시 이제 여는 괄호, 대문자 M, 더하기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죠. 소문자 M, 닫는 괄호까지 입력. 그러면 이것도 끝이 났으니까 넣기를 해주세요. 내용 수정 필요하다면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고 넣기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제 4번 문제 도형을 만들 건데요. 4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4번 문제는 조건이 1번과 2번이 나와 있는데요. 2번의 내용을 읽어보면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조건들 보면은 색상 지정이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출력 형태 도형도 색상이 흑백으로 보이기 때문에 색상을 알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 건데요. 화면이 이렇게 보면 도형 크기가 커서 한 번에 볼 수가 없으니까요. 보기 메뉴에서 쪽 맞춤이나 100% 이걸로 하면 되는데 저는 100% 보기로 하도록 할게요. 입력 메뉴로 가서 직사각형 선택, 그리고 4번 아래에다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0, 높이는 145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이거는 4번에서 만드는 도형과 그림, 글맵시 모두 다 글 앞으로로 지정되어 있어야지 출력 형태처럼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선 직각이면 되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상 지시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면색을 테마 색상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위에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를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해 선택, 그리고 글꼴 이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도 24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은 하향으로 변경. 여기에 하향이 안 보인다면 팔레트 찾아 들어가랬죠? 여기서 하향 선택, 그리고 가운데 정렬, 여기서 지정하는 건 수평 정렬이에요.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도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는 80, 높이는 15, 그리고 정렬은 글상자에서 자동으로 세로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변경할 필요 없고요. 앞으로도 도형 만들고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반원으로 변경하고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면색, 여기는 파랑이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랑 지정하는데요. 오피스 또는 아래쪽 색상 거기에서 파랑 RGB 값 00255 이걸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비슷하게 가운데로 오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위아래 조절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되고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해 맞춰 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잘 보니까 뒤쪽에 있는 거 먼저 만들고 앞쪽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먼저 만들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제 뒤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 한 번 더 만들게요. 직사각형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 가서 너비를 110, 높이는 140을 지정하세요.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둥근 모양으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상, 임의의 색상 다른 거 지정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올렸을 때 글상자가 가려지죠.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순서 맨 앞으로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위치 조절하면 됩니다. 마우스로 조절하거나 세개 도형을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위에 맞춤에 가운데 맞춤 이걸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메뉴로 가서 그림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폴더로 가서 그림 이름 로고 3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래에 체크되는 것 중에 다른 건 체크 해제하고요. 문서의 포함만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뒤쪽에 가려졌는데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더블 클릭 안에도 여기서 크기 조절 그리고 색상 조정해서 회색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문과의 위치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전이라는 거 출제되면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이라는 거 출제가 된다면 여기 회전 메뉴에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개체 속성 열었으니까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너비를 40, 높이도 40,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로 반드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그림 탭 가서 회색 줄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그림에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3페이지에 이미 만들어 놓았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메뉴 들어가고요. 연결 대상 한글 문서에서 책갈피 이름 가족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다시 입력 메뉴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하세요. 글맵시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맵시 모양에서 물결 1 선택, 글꼴 목록 열어서 제일 위로 가서 글꼴 이름 궁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글맵시도 크기 조절해서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 가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더블 클릭해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역시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 그리고 너비를 50, 높이는 30으로 변경,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 파랑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글자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빨강색의 RGB 25500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들 만들어야 되는데 도형이 조금 작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 메뉴를 다시 폭맞춤으로 크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래쪽 제일 뒤쪽에 있는 게 1번 도형이죠. 직사각형 그리기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력해서 바로 그냥 글상자 선택해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숫자 1 입력하고 테두리 선택, 그리고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가로 정렬은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모서리 곡률은 변경할 필요 없지만 크기 변경 필요하죠? 개체 속성 들어가서 변경해도 되고요. 위에서 변경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13 입력하고 아래로 가서 13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도형 직사각형에서 드래그해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더블 클릭해 들어갈게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7, 높이도 7, 그리고 여기도 선에 선 변경할 필요 없는데요.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상,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번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지 색상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도형들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임의의 색상이니까요. 아무거나 지정하고 싶은 거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위치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위에 글자랑 비교해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가로 글상자 다시 한번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테두리 선택, 그리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그리고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기본 탭의 크기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하지 않고요. 선택 가주세요. 종류를 점선이나 파선 중에 하나 선택,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 색 채우기 없음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너비와 높이 조절 필요하다면 조금 맞춰 놓는데요.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맞춰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Shift 키 누르고 세개 도형 클릭해 같이 선택을 해 놓고요. 아래로 수직으로 복제해야 되니까요.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여기 세 가지 도형들 색깔 각각 다르게 해야 되죠. 2번 앞에 있는 도형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면색을 다른 색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도록 하세요. 설정 누르고 3번 앞에 있는 도형도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도 1, 2번 앞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그럼 이제 모두 완료했고요. 이제 3페이지 제목으로 가주세요. 제목 뒤에 커서를 놓고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제목 위에는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들여쓰기 하지 않고 바로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엔터키도 누르지 않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입력하다 보면 제공이라는 단어에서 한자 나타나죠? 제공 뒤에 커서 놓고 한자 키 누르세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한자 크게 볼 수 있죠. 출제되어 있는 한자 선택해서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그리고 바꾸기 누르세요. 그리고 또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하다 보면 이제 확충해서 또 한자 변환이 있죠. 그럼 충 뒤에 커서 놓고 한자 키 눌러주세요. 한자 하나니까 바로 바꾸기 누르세요. 내용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한 번에 입력을 한 거예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다음 문단은 앞에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 하지 말고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두 칸 띄우면 들여쓰기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 내용도 이 네 줄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엔터키 두 번 눌러주세요. 바로 아래는 중제목 나타나죠? 중제목 위에는 항상 빈 줄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컨트롤 F10키 눌러주고요. 한글 HNC 문자표, 정각교 일반 또는 다른 곳에서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트 모양을 찾아 선택,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띄어쓰기 한 칸하고 중제목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세요. 바로 다음 줄 여기에서 6개 줄 내용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각각 엔터키 누르면서 줄 바꾸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앞에 문단 번호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키 두 번 눌러주세요. 다시 또 같은 중제목이죠. 컨트롤 F10키 눌러서 같은 기호로 넣기 하고요. 띄어쓰기 한 칸을 해주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 번만 누르세요. 이제 여기선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입력에 표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요. 크기 지정 기타는 따로 설정하지 말고요. 줄 개수와 칸 개수를 출력 형태 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줄 개수는 4가 되겠고요. 칸 개수는 5가 되겠죠. 그러면 만들기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셀 드래그에 블럭 설정해주세요. 아래 공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이렇게 2번 또는 3번 정도만 키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키워도 되고요.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표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셀럽이 입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조절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그냥 비슷하게만 해놓고 보면은 여기 앞에 셀 합치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2개 블록 설정, 셀 합치기를 하고 바로 옆에도 2개 블록 설정, 셀 합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끝에 비고 아래 이 2개 셀 블록 설정, 셀 합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너비를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높이는 따로 조절할 필요 없고요. 너비 조절하면 각 줄의 내용의 출력과 동일하게 바뀌면서 높이는 자동으로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저는 조금만 다시 아래로 키워 놓도록 할게요. 표 바로 아래에 빈 줄이 있죠. 커서를 놓고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표와 기관명 사이에는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명 입력을 해주세요. 기관명은 오른쪽 정렬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지정하고 다시 제목으로 가주세요. 제목 내용 드래그에 블럭 설정해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주고요.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 색깔비 만들어졌고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덧말 넣기 해야 되는데 2020 버전에서는 입력 메뉴에 덧말 도구가 없죠. 입력 오른쪽에 메뉴를 열어서 덧말 넣기 해주면 됩니다. 덧말의 내용은 제목 위에 있는 작은 글자로 써 있는 것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덧말 위치는 위,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이 아래 빈줄에 컷을 놓고요. 쭉 메뉴 가서 머릿말에 머릿말, 꼬릿말 누르세요. 종류, 머릿말, 위치 양쪽, 그리고 만들기 누르세요. 머릿말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블럭 설정해주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고 오른쪽 정렬, 머릿말은 닫기 눌러 빠져나오세요. 이제 바로 아래 아이돌봄 여기 커서를 놓아주세요. 서식 메뉴에 메뉴를 열어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죠? 바로 실행을 해주세요. 모양은 2줄에 걸치도록 이렇게 변경, 그리고 글꼴 제일 위에서부터 글꼴을 찾으면 궁서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면색 열어주세요. 노랑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 먼저 해도 되는데요. 저는 기존에 하던 것처럼 각 줄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지원, 콤마 이 사이에 컷을 놓아주세요. 지원 뒤에서 각 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입력에 가면 각 주가 있죠. 클릭을 하고요. 출력 형태 제일 아래 여기에 각 주 내용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제일 앞에 있는 각주 번호는 위에 번호 모양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어요. 원문자 ABC 또는 각주 미주 모양에서 여기에서 변경하고 앞장식 또는 뒷장식 문자도 추가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각주의 구분선 길이 5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림이 삽입되는 첫 번째 문단 첫 줄에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이제 그림을 만들어야 되죠. 입력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4.jpg 파일, 이 파일 역시 문서의 포함은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리고 자르기 있죠. 클릭을 해주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 끝냈다면 다른 거 클릭해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이동시켜 놓아도 되는데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너비를 40, 높이도 40, 그리고 아래 본문과의 배치에선 이번에는 어울림으로 지정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 위치는 다른 거 설정해도 되지만 문단이 가장 편해요. 세로도 문단이 편하고요. 그리고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면 본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위치 지정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각 줄의 끝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더 이상 설정할 게 없는데요.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면 화살표 키로 살짝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출력과 비슷하게 모양을 맞출 수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맞춰 놓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각 줄의 내용 모두 동일하게 맞았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 중제목 블록 설정해 주세요. 중제목은 표 위에도 하나가 더 있죠. 글꼴을 보면은 동일하게 도둠의 18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중제목 전체 블록 설정에서 글꼴 이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아래도 중제목 블록 설정에서 글꼴 이름 도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각기호 띄어쓰기 빼고 기업에서부터 교육까지만 블록 설정, 그리고 여기는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 글자 색 하향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없다면 팔레트에서 하향 찾으면 되고요. 음영색 여기는 파랑이니까요. RGB 값 00, 255 이걸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래 중제목도 다시 가족에서 형태까지 블록 설정. 여기는 밑줄을 서식에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가족 친화 블록 설정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여기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에 위에 나타나는 모양과 동일한 거 선택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에 운영도 블록 설정, 이번에도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의 강조점에서 같은 거 선택,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중제목 사이에 있는 이 6줄 내용 있죠? 빈 줄은 빼고요. 이 6줄 내용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에는 조건을 보면은 문단 번호 기능, 그리고 줄 간격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줄 간격을 180%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2020 버전에서는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이 메뉴 클릭하면 되고요. 2016 네오 버전에서는 그냥 문단 번호 모양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 문단 번호에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거 있다면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있죠? 선택할게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위에 1수준 시작번호는 1이고요.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2016 버전은 위에 1수준 시작번호 이거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준이 1수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미리 보기 보면은 1수준의 내용 동일하니까 번호 모양이나 번호 서식 바꿀 필요 없죠. 너비 조정엔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값 20으로 입력,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2수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번호 모양과 번호 서식 미리 보기에 보면 바꿀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너비 조정 30 입력, 그리고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누르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설정을 누르면 1수준 값만 이렇게 나타나죠. 2수준으로 지정돼야 되는 이 두 개 셀 블록 설정하고요. 서식 메뉴로 가서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라는 거 있어요. 클릭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2수준 지정돼야 되는 이 두 개 셀 블록 설정해서 역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표 바로 위에 중제목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에 대한 것 모두 표안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 글자 크기, 정렬 이미 지정되어 있고요.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테두리는 위아래는 이중 실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여기는 없음으로 변경해야 되죠. 두 개 같이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 모양 바로 적용, 여기는 반드시 체크 해제해 놓고 해야 돼요. 종류를 먼저 이중 실선 선택,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다시 한번 종류를 없음 선택, 그리고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행응 드래그의 블럭 설정,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종류를 이중 실선,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셀 배경색 지정을 해야 되죠. 배경 탭 가서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유형은 가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줄무늬 선택, 그리고 시작색 하양, 그리고 끝색 노랑이니까요. 이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명 블럭 설정해주고요. 이제 본문 마지막에 있는 기관명 블럭 설정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본 탭으로 가서 글꼴 이름을 궁서로 변경해 선택, 기준 크기를 24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장평은 95%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 정렬은 이미 지정을 해놨고요. 그럼 이제 문서의 제일 마지막인 쪽번호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3페이지의 제목 앞에 커서 놓을게요. 이제 쪽 메뉴로 가서 쪽번호 매기기 누르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번호 모양은 출제되어 있는 것처럼 원문자 123 선택, 줄표 넣기 해제, 시작 번호는 5로 변경, 그리고 넣기를 하면 2페이지, 1페이지에는 따로 나타나지 않고요. 3페이지에만 이렇게 번호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시험 시간이 많이 남아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주고 모두 완료했다면 감독관 PC로 제출하고 제출 확인된다면 퇴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